참으로 멍청하고 비굴한 국민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자살하는 형국의 대한민국에서 복지부동의 비굴한 공무원과 국군, 아직도 몽중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5천만 국민 여러분께 불난집에서 아직도 깊은 잠중에 있는 이를 깨우는 다급한 심정으로 여기 악법 깡패당 더불어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악패 발휘하고 있는 악법들 중에서 주민자치기본법안과 시민참여 개헌절차법안 그리고 이들 상관관계에 내포된 위험성을 고해 올립니다. 주민자치기본법안. 주민자치기본법안의 취지는 주민자치, 마을민주주의,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인민위원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자유민주 공동체의 정신과 역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에 의하여 오랜 세월 동안에 진행되어 온 공산화 사회를 위한 공산화 사회 형태의 공동체 마을 운영을 위한 것이 주민자치기본법입니다. 이것을 알면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우리가 모르는 그간에 얼마나 많은 공산화가 진행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고 위험지경에 다 닿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깊이 공산화가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 없는 자들을 볼 때면 인간과 짐승의 구분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에 의하여 공산사회의 인민위원회 격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단체를 만들면 자유민주체제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무조건 지원하도록 함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거주자뿐 아니라 조례에 의해 해당 주소지 내에서 일하거나 배우는 사람 등 생활인도 이 법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의했습니다. 읍면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를 두어 자치계획 승인, 행정사무의 위임 위탁, 주민감사, 조례발안 등 청구권 결정과 국공유재산 활용계획 심의, 주민세율 및 부담금 신설 제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공법인으로서 사무국을 두고 주민총회의 결정 및 위임사항을 집행하며 읍면동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견인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해 종합지원계획 수립, 전문지원기관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지원 등도 적극 시행 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기본법의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법인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함께 발의해 이미 법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시민참여 개헌절차법안. 이에 덧붙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민들의 소개해낸 시민참여 개헌절차법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 취지는 헌법 개정 절차에 국민 직접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존 헌법 개정 절차인 국회 발의, 국회 의결, 국민투표의 시민 발안 공론화 과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서 국민이 헌법 개정 논의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 중심의 개헌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강하면서 대의민주주의 보완으로 포장하고 국민 발안, 민주주의의 수계, 공론화 절차 등을 통해 헌법 개정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안의 숨은 발상의 의미는 우리 사회의 적화를 노리는 세력들에 의한 점진적인 반헌법 법률로서 헌법을 형해화시켜왔던 그 끝에 헌법 개정 작업의 논의가 기존의 특정 정치 세력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치적 파급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국회의 권한과 국민투표 사이에 시민 발안 공론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 헌법 개정 과정을 이끄는 주도적 세력으로 자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개헌 작업에 순수 시민의식으로서의 참여라면 막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좋은 안을 수용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나 법안에 담긴 시민 참여는 앞에 본 주민자치기본법안에 담긴 음흉한 이적성에 기반하고 있음에 결코 간단히 볼 법안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법의 상관관계. 주민자치기본법안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지역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률안으로서 주민자치의 기본 원칙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생활 속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화로서 지역 주민이 행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시민참여 개헌 절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개한 청원으로서 시민들이 제출한 것으로 법안의 핵심 내용은 헌법 개정 절차에 국민 직접 참여를 제도화하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 발의 공론화, 토론, 전자청원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함에 있습니다. 두 법안의 상관관계는 두 법안 모두가 참여 민주주의 확대라는 목표를 공유한다는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안은 지역 주민자치 제도라는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한편 시민참여 개헌 절차 법안은 시민이 참여하는 국가 헌법 개정 절차라는 거시적 차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안이 지역 단위에서 주민 참여 역량을 키우면 시민참여 개헌 절차 법안은 그 역량을 국가적 헌법 개정 과정에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법의 제도적 연계로서 주민자치기본법안의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등에서 논의된 의견이 헌법 개정 청원이나 국민 발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지역 민주주의에서 국가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구조적 파이프라인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서 밝혀드린 주민자치기본법안은 참여 역량을 키우는 생활민주주의의 기반이고 시민참여 개헌 절차법안은 그 역량을 국가 헌법 개정 과정에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두 법안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우리 사회의 적화에 목적을 둔 정치 이념성의 야욕을 담은 악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법안이 함께 제정 추진될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와 헌법적 민주주의가 연결되어 국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허울성을 지니고서 이는 단순히 투표 참여를 넘어 정책과 헌법 논의 과정 전반에 국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길을 열 수 있음을 빙자한 국가권력의 무력화 효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생활화와 제도적 심화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상호 보완적 법안이라는 포장하에 사회의 혼란을 심화 조장 극대화로서 우리 사회의 적화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두 법안이 제정 함께 작동할 때의 헌법적 긴장. 개헌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거치지 않고 주민자치회 시민발안 헌법 개정 절차로 이어질 경우 헌법상 국회를 통한 민주주의의 대의제 구조가 약화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헌법 개정 권한은 국회와 국민투표에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참여 절차가 제도화되면 권력 분립의 균형이 깨질 수 있게 됩니다. 헌법 개정 절차는 헌법에 명시된 절차로만 가능해야 하는데 법률이나 청원으로 새로운 절차를 추가하면 법률이 헌법을 능가 우선하게 되는 헌법 규정과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의한 많은 이익 집단의 생성으로서 자유민주법치 질서의 헌법에 반하는 입법 작용은 결국 우리 사회를 수습 불가능한 혼란의 사회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공산사회주의가 노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정치 이념적 도발성을 담은 제정법안이며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청원인 것입니다. 헌법에 반하는 요소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원리의 약화와 헌법상 규정된 개정 절차의 사실상 변경입니다. 즉, 두 법안이 추구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강화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에 그 심각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헌법을 위반한다는 단정이 아니라 헌법적 긴장 요소로서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저지 조율 보완해야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 법들이 제정됨으로써 갖는 전국의 주민자치회가 가질 권력은 과히 초국가적 초헌법적 권력을 쥐고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시장경제가 갖는 법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그들이 노리는 대업의 망국을 성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촛불 들고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내친 국민주권자. 그들도 함께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국민의 보금자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위험한 악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제조되면서 이미 우리 사회 전국에 걸쳐 조직을 완성해 두고서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헌법을 능가하고 대통령의 권위보다도 더 높고 강한 주민자치기본법을 보다 상세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의 저희는 뭔가?
정상적으로 현행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하는 것은 주민자치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로 위장하여 공산화의 거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읍면동마다 있는 현재의 행정복지센터동 사무소와 별도로 좌파 주도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법이다. 기구로는 주민의결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창설 이유는 마을활동가 등 좌파 성향 인사들이 기존 전국 3,490여 개의 읍면동을 완전히 장악하여 사회주의 성향의 마을 공동체로 변모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하부구조를 장악함으로써 기존 국가체제가 가진 재정과 정보를 마음껏 사용하고 세상을 뒤집어 대한민국을 붉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주민자치법인가? 사회주의 체제 구축인가? 주민자치기본법은 겉으로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과거 북한이 정권 수립을 준비하면서 독재기구로 사용했던 인민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말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 공산주의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일상으로 맞는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경양 거리 곳곳에 주민자치위원 모집이라는 현수막이 공산사회 건설을 위한 인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 사회는 공산사회로 깊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감시 통제수단인가? 주민자치기본법에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관인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두 기관은 북한이 공산화될 때 막무가내 식의 인민재판을 행한 인민위원회의 역할과 닮은 꼴입니다. 이들 두 기관은 읍면동까지 설치하여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인 모든 지원을 받는 개인의 정보까지도 모두 받아 주민을 통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는 무소불위의 기관인가? 주민자치회라는 명칭과는 어울리지 않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자 합니다. 이 법안 제10조 사항을 보면 읍면동의 공무원이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을 주민자치회가 호출할 수 있고 자료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마음만 먹으면 국정의 방해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심각한 인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공무원, 이른바 기관장까지도 주민자치회가 호출하면 응해야 하는 헌법이 무너진 법체계에 뒤집어진 세상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주민자치는 국가재정 먹는 하마인가? 주민자치기본법안에 의하면 사무국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각 지자체 사무국에 배치합니다. 제13조에 의하면 주민자치 재정은 국가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20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주민자치에 관한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 배치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 재정과 주민의 정보를 주민자치회가 사무국 직원으로 대신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공기관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주민자치회에 휘하에 둔다는 개념입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다른 점은? 현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하부 집행기관이나 신설주민자치회는 시군구로부터 거의 독립적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지만 주민자치회는 지방 풀뿌리에서부터 좌파 정책 실현으로 나라를 공산, 사회주의화하기 위해 주민통제 등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려 하는 권력기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된다는데 그 근거는?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관계 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조차도 출석을 요구하고 의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주민자치회는 소속 주민들의 신상 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갖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권한으로서 이런 법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근거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자치회는 소속 주민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중앙정부기관 소속 기관까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포함의 장에게 요구하여 수집할 권리를 가지며 요청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 조항까지 두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정부기관과 자치단체로부터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없는 아나무인 무소불위의 독재적 막강 권력을 부여하여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독재적 권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좌파 성향 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는 산하의 통별, 리별, 마을별 등 북한식 세부 소세포 조직을 둘 수 있게 했는데 주민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갖고서 북한의 5호 담당제처럼 여러 가지 명분을 달아 주민들을 밀착해서 촘촘하게 감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회가 6.25 전쟁 때 인민위원회와 비슷한 이유는 6.25 전쟁을 겪은 분들은 하나같이 좌파가 주도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6.25 전쟁 때 인민위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 좌익 분자들의 인민위원회는 동네 주민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토대로 살생부반동 분자 명부를 만들고 그 마을 우익들지주, 기업가, 경찰, 가족군인, 가족 반공인사 등 우익인사들을 체포하여 학살하는 활동을 했다는 증언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후 자치경찰제와 결합한다면 우파 성향 주민들은 좌파 세상과 괴리된 세상에서의 공포감으로 살아온 자유민주체제의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가 지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포괄적인 차별금지 조항을 내포하고 있나? 주민자치기본법은 헌법 파괴 사회 혼란 세력 확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 제8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는 다양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 젠더 등에 대한 차별금지, 정치적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에 대한 차별금지,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이슬람교, 이단 종교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보입니다. 차별금지 조항으로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에 열거해서 동성애자, 공산주의자, 주체사상 신봉자, 반사회적 이단 신자, 중국인 무슬림 등 외국인들이 공공연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포섭하거나 조직하여 좌파 세력의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역력합니다. 이로써 개신교의 선교활동이나 동성애 비판활동, 그리고 반공우파 세력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비판 활동이 어려워지며 오히려 탄압과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상의 참여주민의 기준은 주민자치기본법은 거주지 주민등록상의 주민만이 아니라 재외동포와 외국인 기관이나 사업체의 직원들, 초중고의 교직원과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까지도 그 지역 주민에 포함함으로써 좌파 활동가들이 마을에 들어와 조직적으로 주민을 통제장악 동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주간과 평일에는 직장이나 학교 소재지의 주민으로 야간이나 휴일에는 거주지역의 주민이 되는 이중 주민자격제도로서 이들 세력으로부터의 통제를 견딜 수 없어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가 공산화에 들 수밖에 없는 그 길목 앞을 우리는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종속관계와 그 사회적 문제는 결코 지금까지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기반의 밑뿌리에서부터 사회주의의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헌법 개정에 따른 저항감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한미동맹 관계를 분쇄 잠식하고자 하는 사회주의로 가는 체제의 변화인 것입니다. 앞으로 빈번하게 치러질 대선, 총선, 대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주민이라는 핑계를 이유로 의식화, 조직화, 동원화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그런 정치체제 구축 시스템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에 의한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와 무엇이 다른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읍면동의 관리를 받습니다. 이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친목봉사단체와 같은 일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주민자치회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는 법적 단체이면 지금과는 달리 좌파 성향 세력 중심으로 운영하고 우파 성향 세력을 확실히 배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읍면동 행정서비스는 관할지에 주민등록된 자만이 주민인데
신설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등록자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나 학교의 교산, 학생들까지도 주민이 됩니다. 한 사람이 거주지 주민자치회의 주민도 되고 직장이나 학교의 소재지 주민자치회의 주민도 되는 이중 주민권 형태로서 거주지 주민자치회로 주민 장악이 되지 않으면 관할 내 학교 직장 소속의 주민 활동으로 그 지역 주민에 대한 통제 장악을 실현한다는 개념입니다. 거주지 주민자치회가 잘 조직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보강 대책인 것입니다. 마을 활동가들은 여러 주민자치회에 중복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이로써 전국 읍면동이 그물망처럼 좌파 네트워크 체제로 운영되게 하는 것으로 노동자, 교사도 주민이 되기 때문에 민노총, 전교조 등이 전국 단위 주민자치회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포성이 들리지 않을 뿐 정치적 이념 전쟁이 치열한 비정규전의 전쟁터인데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너무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비가입 업체 고사작전도 가능한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데 그렇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매년 엄청난 국가 재정이 좌파 마을 활동가들의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민자치회는 민간단체처럼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를 매수, 무상 대여를 받아 온갖 수입사업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살포하며 환심을 사서 대한민국 하부구조를 완전 장악하여 정권을 영구 토착화할 수 있는 제도적 법안입니다. 주민자치회 자체가 업종에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 기업을 고사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게 되는 주민자치회와의 경쟁에서 비용 측면을 이길 수 없는 구조로서 주민자치회가 얼마든지 공공농장, 공공주택 사업, 금융업, 리모델링 사업, 건강요양 사업은 물론 공공주차장, 힐링센터, 수련원, 공공장터, 공동마켓, 공공부동산 중개, 농수산물 시장 개설 등 온갖 주민 밀착형 업종에 진출함으로써 동종의 민간업종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악폐적 활동 지원을 무조건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상의 주민자치 실현 구도는 주민자치기본법은 3,491개의 읍면동의 기존의 행정복지센터와는 별도로 강력한 행정권한과 재정권을 가지는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새로운 좌파 주도형 자치단체 건설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힐 헌법 개정 없이 주민자치기본법과 조례로서 운용이 가능한 행정조직의 하부에서부터 공산화를 추진하려는 좌파주도형 자치단체를 만들어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장악하여 영구 집권체제를 넘어 사회주의가 답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적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 시행을 막지 못하고 실행이 된다면 주민자치기본법이 실현 정착된 이후에는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어 통치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되돌려 놓기에는 쉽지 않을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대한민국의 하부구조인 읍면동 조직과 주민들이 모두 좌파 세력에 의해 장악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 통과와 관련법만 개정하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마저도 무력화시킬 것이며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헌법이 개정되면서 자유민주 대한민국 체제는 그야말로 아주 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불법 가짜 공화국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독재 권력화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사회주의화를 향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상의 전략으로 개헌 시도와 위헌적인 법률 제정,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원천 봉쇄, 사회조직 저변에서부터의 사회주의 체제 전환을 위한 강한 도구로서 주민자치 기본법의 제정 의도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위험성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주민자치기본법은 주민 참여 확대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반국가 반헌법적 정치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역력합니다. 이에 맞춰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아래의 시민참여 개헌 절차 법안을 발의해 두고 있습니다. 지나친 주민 개념의 확장이나 주민자치회가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가능성, 경제적 자유 침해 등으로 인해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 원리에 반하는 입법안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단순한 지방자치 활성화 법안이 아니라 체제 변혁적 성격을 띤 위험한 입법 시도로서 이미 그들은 법 제정만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에 적용, 현실화시킬 마을마다의 주민자치회를 구축하고서 법이 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에 선출해준 주인인 국민을 대신하라는 명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짓거리가 이런 반국가 반헌법적인 악법을 제조하는 행태임에도 계속적으로 악법 제조 입법 권력을 맡기렵니까? 작은 시민단체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을 지어낸 당시의 관련 특검과 검찰, 탄핵소추위원장, 헌법개판관들, 그리고 불법 수괴 정권을 구축하고 국가와 국민의 불법 무단 통치한 문, 윤, 이 삼수괴들과 그 정무직 부역 종사자들, 이를 뒷받침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국헌문란 내란 위계 공무집행방해, 시설 파괴, 물건 제공 이적, 간첩, 일반 이적, 선동선전, 반국가 범죄단체 조직, 공문서 위조, 자격 모용 공문서 작성, 내란 목적 수행, 자진 지원, 금품 수수, 찬양 고무, 회합통신, 편의 제공, 횡령, 배임, 피의 사실 공표, 감금, 살인 방조, 국제법 위반,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서 수괴 정권에 의해 검찰청이 폐지 해체를 앞둔 검찰에 힘을 실어주고자 2024년 2월 4일 입춘절에 그들로부터 불법 무단 통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으로서 이들 중 먼저 1214명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주민자치 기본법의 제정이 우리 사회를 사회주의와 공산화 진입의 문이 될 것으로 주민자치 기본법은 강력한 행정권과 재정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좌파 주도형 자치단체로서 기능할 민주주의를 빙자한 공산화의 구체적 시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제정 저지를 위한 국민 계몽 활동과 저지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이에 자유민주 시장 경제 질서가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애써시는 여러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악법 제조 깡패짓거리를 국민청원 등으로서 속속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잠자고 있는 주변 국민들께 널리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당부드립니다. 저희 헌법수호단이 구국의 선봉에서 나아가겠습니다. 국회 홈페이지 국민청원 동의는 아래 설명란에 링크 넣어뒀습니다. 계속적으로 발의되는 악법을 무력화시킬 애국의 동의에 지속적인 참여와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